신사임당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갖고 싶은 5만 원권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5만 원권을 발행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 5만 원권 화폐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놓고 화폐 주인공 중에 대부분 남자다 보니까 여성 인물을 한 분 정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나온 분이 유관순과 신사임당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성 인물이 화폐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여성 단체들이 환영했는데, 이 진보적인 여성 단체에서는 신사임당을 5만 원권 화폐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상의 인문학입니다.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사임당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의 사임당은 신사임당의 이름이 아니죠. 호입니다. 호를 사임당이라고 직접 신사임당에 붙였는데, 사임당이라는 뜻이 신사임당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었어요. 중국에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싶다 그래서 임자를 따온 겁니다. 그리고 사자는 태임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겠다, 이 태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임당이라고 붙인 거죠. 당이라는 의미는 헌안설원의 헌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옛날 분들 시골에 가보면 부인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충주댁, 영천댁 이렇게 부르죠. 그런 댁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렇게 사임당이라는 호를 직접 붙였고, 그러면 이 신사임당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신사임당의 진짜 이름은 신인선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신인선, 이름이 신사임당과 굉장히 잘 매치되지 않나요? 촌스러워요? 촌스럽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신사임당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인데 그 이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사임당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갖고 싶은 5만 원권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5만 원권을 발행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 5만 원권 화폐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놓고 화폐 주인공 중에 대부분 남자다 보니까 여성 인물을 한 분 정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나온 분이 유관순과 신사임당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성 인물이 화폐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여성 단체들이 환영했는데, 이 진보적인 여성 단체에서는 신사임당을 5만 원권 화폐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컸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신사임당 그럼 우리가 무슨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현모양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이 현모양처 이미지가 21세기 이 시대에 어울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보적인 여성단체에서는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바로 이 현모양처라는 이미지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신사임당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신사임당이 정말 현모양처에 가까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사임당 그러면 신사임당 그림이 팍 떠오르시죠? 주로 이런 작은 곤충, 작은 식물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초충도라고 하죠. 이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사실 이 그림들은 추측하기로는 신사임당이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의 도안을 그린 걸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도안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대로 수를 놔서 그걸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에 자수를 놓은 작품이 남겨져 있거든요. 신사임당 그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충도 그림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신사임당은 이 초충도보다 산수화를 더 잘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산수화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산수화라는 게 풍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과 계곡, 풍경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풍경화는 대부분 중국의 풍경을 따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임당은 중국의 풍경을 따라 그리는데 뭔가 좀 식상한 거죠. 중국의 산수를 베껴서 그리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서 이렇게 작은 풀, 작은 식물, 그리고 작은 곤충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한 노력이 초충도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산수화를 굉장히 잘 그렸다 그러죠. 그리고 특히 사임당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비싼 옷감에 한복을 빌려 입고 왔는데 옷감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 포도 그림을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 포도 그림이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포도 그림 보시면 어떤가요? 포도가 정말 탱글탱글하죠. 이 포도 그림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는 작품 중에 조선시대 회화 그림들이 지금 대구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신사임당의 그림, 그리고 신사임당을 비롯한 많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대구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직접 보고 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임당의 특히 산수화 그림은 조선 전기에 가장 뛰어난 산수화 화가가 안견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를 그린 안견. 그 안견 다음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율곡이라는 멋진 아들을 길러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신사임당의 맏딸이 이매창입니다. 이 매창이 또 신사임당의 그림을 그리는 자질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이게 매창의 그림입니다. 이 매창의 그림을 보면 신사임당이 율곡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죠. 강릉 오죽헌에 가면 매창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임당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결혼을 해서도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남편은 그닥 멋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상당히 늦게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닥 멋진 남편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신사임당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는데 남편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에겐 7남매가 있으니 후손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장가는 들지 마세요 라고요. 어떤가요? 현모양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